안녕하세요. 유튜브 안민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이예지입니다. 네, 오늘은 5강입니다. 5강은요, 유튜브 촬영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예를 들면, 서서 한다, 야외에서 한다, 누워서 한다, 밖에서 한다, 컴퓨터 화면을 놓고 한다, 이런 내용들을 좀 다뤄볼 거예요.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앉아서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앉아 있죠. 앉아 있는데 야외에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실내에서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앉아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공간과 안정적인 위치에서 하기 때문에 야외든 실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앉았다가 중요한 거죠. 여기 앉아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카메라가 더 있는 스탠드가 중요한데요. 네, 그럼 같이 볼게요. 네. 앉아서 촬영할 때는 이 스탠드가 가장 중요한데요. 상반신까지 나올 수 있도록 삼각대를 이용해서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찍을 때는 삼각대가 필수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앉아서 할 경우에요. 카메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컴퓨터 화면에서 웹캠으로 바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웹캠 같이 봐주시겠어요? 지금 웹캠으로도 찍히고 있고요. 카메라로도 찍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촬영 방법은 두 가지예요. 카메라로 찍는 건 삼각대로 찍든 누가 찍어주든 상관없고요. 웹캠으로 찍으셔도 돼요. 웹캠을 하나 사셔서 달아도 되고요. 노트북 같은 데도 웹캠이 다 있거든요. 화질이 되게 뛰어나진 않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앉아서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앉아서 방송하는 방법이요. 이렇게 지금 카메라를 보이는 방법 말고요. 다른 방법이 있죠. 네, 다른 방법은 일단은 OB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네. 흔히 말해서 화면 녹화라고 하죠. 네, 그게 게임할 때 제일 많이 쓴다고 들었어요. 아, 네, 맞아요. 게임할 때는 화면 녹화가 가장 중요하니까 일단 자기 얼굴보다는 화면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면 화면 밑에 조그만하게 내 얼굴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렇죠. 아주 조그맣게. 네네네. 네. 그건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같이 볼게요. 네. 화면을 보면은 여기 저희 화면이랑 제 얼굴의 화면이 보이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줄이면은 이렇게 화면 공유도 가능합니다. 자, 요게 OBS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수요가 많은 게 집에서 하고 싶다, 브이로그 하고 싶다, 또는 게임하고 싶다 중에 게임하고 싶다가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게임하고 싶은 건 자기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게임 채널은요, OBS를 꼭 하셔야 돼요. OBS를 되게 능숙하게 다루셔야 되고요. OBS 촬영하실 때요. 네. 또는 왜 카메라 같은 거, 인터뷰 같은 거 하다 보면 얼굴이 이렇게 정면 사진도 나오고 사선에서 찍히는 것도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게임할 때 화면 녹화만 되면은 그것도 재밌긴 하지만 만약에 게임에서 재밌는 장면이 나왔다 하면은 그 게임 하시는 분의 그 표정이 되게 또 웃기잖아요. 아, 이런 장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는 또 작게 보이면 재미가 없으니까 화면을 이렇게 웹캠으로도 촬영하지만 옆에 스마트폰을 같이 촬영해줘서 그런 표정들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촬영을 2대 해주면은 좀 더 지루하지 않고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카메라 앵글을 바꾼다고도 하고 위치를 바꾼다고도 하는데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 대를 돌리고 편집할 때 여러 장면에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네, 그렇죠. 다시 정리할게요. 앉아서 하는 수업은 카메라를 보고 직접 하는 수업이 있고요. 두 번째, OBS 화면을 열어서 저희 화면을 공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서서 하는 수업인데요. 서서 하는 수업은 저한테 가장 익숙한 방법이에요. 보통 멘토형 인플루언서나 또는 지식 안내형 유튜버들은 주로 서서들 많이 해요. 서서 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프리젠테이션인데요. 프리젠테이션은 보통 옆에 이렇게 오른쪽 화면이나 왼쪽 화면에 스크린을 띄워두고 PPT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 스크린이 잘 안 보이니까 대형 디스플레이를 옆에다 두고 방송하시는 분들 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분들 다 서서 방송하세요. 서서 방송하는 게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거 말고요. 책장을 설명을 한다거나 어떤 설명을 할 때 서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대체로 안정적인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앉아서 하는 방법. 네, 프레젠테이션은 그렇죠. 서서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게 되죠. 그러면 서서 하는 거에서는 이렇게 PPT 발표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실내에서 서서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반려동물이 집에 있다. 그럼 반려동물을 이렇게 서서 폰으로 이렇게 촬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요리 같은 경우에도 서서 삼각대로 요리하는 장면을 이렇게 비춰서 이렇게 촬영하는 방법도 있죠. 네. 그리고 대체로 실내에서 촬영하는 건 안정적인 곳. 그러니까 카메라가 흔들리거나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삼각대라든가 뭐 그런 데다가 고정시켜 둔 채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촬영이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죠. 네, 그렇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야외에서 찍는 방법. 야외에서 찍는 거는 워낙 다양하니까 야외에서 찍는 건 브이로그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 외에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도 사실 실내 실외로 나뉘는데 철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밖에서 수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야외에서 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안정적인 환경에서 찍지를 못하니까 네. 헬스장에서 카메라를 두고 운동을 하는 거라면 상관없는데 장소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불안정한 촬영이 될 수 있긴 하죠. 네. 야외 촬영은 그러면 남이 날 찍어주는 거? 네, 그 남이 날 찍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아니면 셀카보 이용해서 찍는 방법도 있죠. 네, 셀카봉으로 스스로 찍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렇죠. 만약에 같은 장소에서 그냥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철봉을 찍는다. 그러면 삼각대를 이용해서 철봉을 비추고 그다음에 그 철봉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찍어줄 사람이 없다면 삼각대 아니면 셀카봉.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장비 관련 시간인 거니까요. 네네. 이게 초급 수업이기 때문에요. 장비도 되게 고급 장비가 아니라 정말 초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서로 얘기하는 건데 유튜브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자기랑 잘 맞는 걸 한번 정해보시면 좋겠네요. 굳이 정하지 말고요. 되게 다양하게 찍어보는 걸 사실 더 권장하게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요. 뭔가 공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OBS였었어요. 컴퓨터 화면, 자기 얼굴, 음성 몇 가지 요소가 동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숙달의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편집을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OBS는 이동하는 과정까지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편집도 되게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OBS가 가장 조금 어렵긴 하죠. 자, 이상으로요. 유튜브 영상 촬영 종류별 안내 강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종류별로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